고등학교에 다닐 돈이 없어 와이셔츠 공장에 다니며 혼자 힘으로 야간 학교에 다닌 켈리 최. 그녀는 또다시 혼자 힘으로 일본과 프랑스로 떠납니다.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취업까지 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가 생명인 프랑스 패션계에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때 친구의 제안으로 전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패션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끼며 이후 9년간 사업은 지속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성공은 그 후 10억 원의 빚과 실패로 무너집니다. 그녀는 10억 원의 빚과 40대 초반이란 나이, 동양인 여성이라는 부담, 여기에 자괴감과 대인 기피증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의 준비로 다시 시작한 사업은 7년간의 노력 끝에 연매출 5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로 우뚝 섭니다. 첫 사업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재도전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의 교훈에서 얻은 사업 실패를 막고 성공을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가 어려워도 내 사업은 잘 될 거라는 착각을 거둬라. 이런 착각을 부른 원인은 자만심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업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은 능력을 끌어올리는 대신 자만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에겐 실패란 없다는 자만심에 눈이 멀어 경기가 어렵다는 말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기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처와 준비 기회를 잃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져 버린 그녀와 동업자는 일감이 줄어들며 수익이 급감하자 그때서야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아 사업이 잘 될 때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감을 따와 보충할 수 있지만 사업이 어려울 때는 한 번의 실패가 바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교훈 덕분에 그녀는 준비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위기 때마다 해결책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사업 아이템 선정도 경기에 덜 영향받는 것을 선택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경기가 어려워도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사업가는 절대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마음이 초조해지자 행동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업가는 앞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업무에 쫓겨 사는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켈리 최가 말하듯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업무에만 쫓겨서는 곤란합니다. 사업 초기 자리 잡기 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평상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람, 업무체계 확립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일할 의욕을 높일 방법을 생각하고 업무 분장과 백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켈리 델리는 사장이 1년간 자리를 비워도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 켈리 최는 사업을 실패로 이끈 자신의 사람 관리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를 3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잘못된 채용. 그녀는 잘못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필요한 사람, 역량이 되는 사람을 뽑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부탁에 정에 이끌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앉히고 말았습니다. 내세운 취지는 구제해주겠다,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겠다입니다. 친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오만이었습니다. 성실하지 않거나 태만한 태도의 지인일 경우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일할 의욕을 꺾게 만듭니다. 2. 직원관리 기술 부족. 나라마다 문화마다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켈리 최는 한국에서 프랑스식으로 대하다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에 켈리 최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직원에게 질책을 했지만 오히려 이해심이 없다는 불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직원이 반발하게 만든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화를 내기 전에 차분하게 전후 사정을 살피고 오해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욕이 앞서고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질책, 경고, 퇴사 조치 시 감정 조절을 잘못해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법규를 몰라 발생하곤 합니다. 책에는 노동법규에 대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준과 절차를 알고 접근한다면 직원의 변화도 이루고 회사와 맞지 않는 직원과도 원만히 이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반격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법규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은 사장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우를 받는 직원도 대항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렇듯 직원 관리에 노동법을 참고한다면 직원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도 덜 주고 원만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겉으로 드러난 직원의 말과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 사장은 직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직원의 웃는 모습과 만족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연봉, 입사할 때와 다르게 흘러가는 기업 문화, 꺼져가는 회사 비전 등 직원을 불만으로 몰고 가 결국 퇴사로 이끄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일방통행식 판단에 이런 요인들을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터집니다. 갑자기 유능한 사원이 사표를 던집니다. 사장은 그렇게 믿었고 돈도 많이 줬는데 나간다며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믿었다는 것은 사장의 일방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언제까지나 사장의 부하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수익을 찾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장의 형편을 기준으로 한 생각입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에 가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은 생각하지 않고 직원이 너무한다고 한다면 사장은 상처만 받고 직원들은 계속 회사를 떠나는 악순환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겉으로 드러난 직원의 말과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원이 내 회사에 있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에서 뼈저리게 느낀 자만심, 자기만의 시간, 사람 대하는 태도는 재기 시 빛을 발했습니다.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 성장과 안정에 영향을 끼치고 성공으로 이끈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